자, 어제 제가 신생아 특공, 그러니까 신생아를 내년에 낳는 집에 1%대의 아주 싼 이자, 물론 다 1%는 아닙니다. 최저만 1%고 최고 3.5%까지 가는 그런 수준의 이자로 어쨌든 시중보다 낮게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올해 신혼 특례 보금자리론이 2030에게 주로 있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26조 6천억, 27조에 가까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서 1.6에서 3.3%까지 특례 금리를 행편에 따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대출 한도 5억, 9억 이하 이런 것은 갔는데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까지 더 낮다. 더 싼 모기지 론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내 출산이라는 2023년 출생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신혼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어서 이제 신생아 특례 론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의 2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난해 최고 90%선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떨어지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되살아난 이유의 핵심은요, 정부가 40조의 신혼 특례 보금자리론과 DSR을 완화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인 100이었다면 작년 12월에는 75.2%, 25% 정도가 빠졌는데 올해 정부가 다시 지금 아파트를 사라고 돈을 빌려주면서 부추긴 결과 85.1, 10%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금리가 급상승하고 장기 고금리가 예상이 되면서 다시 관망세로 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대출 비중이 워낙 높아버려서 원리금에 지금 부담이 커져버린 상황이라고 지금 이거의 걱정이라고 하지요. 자,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지금 30대 매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30대 매수자가 33.5%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가 2020년에 가장 많이 거래되어서 93,784건이 서울에서 거래됐는데 21년에는 5만 건.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2년에는 15,000건으로 뚝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3만 건 정도로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났다. 중앙일보 고영곤 칼럼에 보면 금융통화정책의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하면서 올 봄에 만난 한 고위 관료가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다시 오르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겁니다. 경제 체력이 예전과 다릅니다. 별일도 아닌데 위기라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쏙 들어갔네요. 올 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이대로를 그렸을 것인데 섣부른 낙관이었고 상반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 마이너스를 겨우 모면했고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이고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이고 언제 요동쳐도 이상하지 않고 물가 불안과 저성장이 누적되며 체감 경기는 더 나빠졌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고 정부의 지나친 자신감이 뼈아픈 실책을 불렀다. 올 초 집가 급락을 막겠다고 특례 보금자리론 40조를 풀었고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바닥이다 사라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 젊은이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다.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부유층도 이 대출을 받았다. 고금리 경기 침체 시기에 부동산 투기라는 황당한 일이 정부 주대로 일어났다.
대출 규제를 푸니 쾌재를 부른 건 은행이다. 이자 장사 말고 별 재주가 없는 은행들이 기다렸다는 듯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놨고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매달 2조 7조씩 늘었고 9월 말 가계대출은 1877조, 기업대출은 1238조, 정부 부채 1100조, GDP의 2배 4000조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정부는 실패를 인정할 생각이 없고 한국은행은 느슨해진 대출을 걱정하자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한은은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무리한 대출이 서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아니면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거나 김대기 비서실장은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연끌 대출 투자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가 앞장서 대출을 풀어놓고 이제 와서 위험하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 현재의 문제를 굳이 과거 정부의 잘못까지 끌고 들어와서 말할 필요가 있나? 한국은행은 돈을 더 쪼이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1월 달에 금리를 3.5로 올린 시 10개월째 동결했고 그 사이 미국 금리는 4.5에서 5.5가 됐다.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2%가 낮다. 정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1% 한미 금리 차만 나도 걱정이었다. 지금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르고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위기감이 묻어졌다. 다른 경제 관료의 말, 한국 경제가 커져서 2% 정도 금리 차 나도 별 영향이 없다. 한국은행 총재도 한미 금리 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안심해도 될까?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는 바람에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기간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큰 버블 카드 대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다. 그 여파로 노문 두 정권은 대선에서 지고 정권을 잃었다. 7% 금리 시대에 대비하라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변함이 없다. 미국이 긴축을 이어가면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시장 금리는 따로 움직이고 그래도 다 아무도 걱정이 없다고 한다. 세수 부족과 적자 누적으로 재정정책이 마비된 상태에서 통화정책마저 고장이 나면 정부가 쓸 카드가 없다. 한은 총재는 강단도 없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조롱을 들었는데 이창용이는 언젠가부터 발언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지난달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거라고 했지만 시장은 시큰둥하다. 지가 뭐라 하든 금리를 안 올릴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최대 가전은 물가 안정인데 집값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몇십 배의 지금 부채 위기가 김대기 말처럼 올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웃기는 거는 공급에 차질이 없다라고 말한 공공주택 착공이요. 정부가 올해 민간보다 공공부문의 감소폭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올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공공부문은 43.5%가 감소했고 민간은 32.2%가 감소했어요. 올해 1월 9월 작년 동기 공공부문은 64.8%가 감소했는데 민간 부분은 56.5%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택 착공에 대해서 손을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1월에서 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은 목표치의 11%, 공공분양주택은 5%에 그쳤어요. 자, 정부가 지난 9월 3기 신도시 같은 소리를 빠르게 발표했지만은 결국은 공공주택 개발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다 실제로 하는 짓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